페낭에서는 동이 트고 있습니다. 페낭에 지금 조지타운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페낭에는 멋지게 동이 트고 이 아침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곳은 말레이시아 본토 쪽인데요. 바다에 반사되는 태양빛이 너무 멋지죠. 자, 27층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 휴대폰도 깨지지 않을까 지금 손이 떨리고 있는데, 여기서 굴러 떨어져서 이 밑으로 수영장과 콘도 사이에 있는 땅으로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손이 지금 떨리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서 굴러 떨어져서 박살이 난 거죠.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삼성 대단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깨졌어요. 아무리 심한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역류성 식도염도 단 하루 만에 자연 치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무시무시한 고통의 역류성 식도염을 단 하루 만에 깨끗이 자연 치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에이, 그 하루 만에 어떻게 그 역류성 식도염이 나을 수 있겠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몇 년간 약을 먹고 해도 낫지가 않는데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나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단 하루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 아니면은 와우, 이 대단한 효과가 있네? 이 방법이 있었네? 너무 멋진 방법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 하루니까 단 하루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법을 단 하루만 해보면은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전의 영상 역류성 식도염에 가장 안 좋은 음식, 그 가장 안 좋은 음식이 커피 중에 아이스 커피라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글이 있어서 이 답글을 보고 이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댓글로 문의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댓글을 소개하고 계속해서 그 비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차도가 없나 봅니다. 목구멍에서 입냄새도 올라옵니다. 내일부터 커피 끊어야겠어요. 약을 얼마나 먹어야 나을까요? 당연히 커피는 안 마시는 게 좋겠죠.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커피는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정급 푸드의 대표 음식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사기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람 혼을 빼면서 사람이 넋을 나가게 해서 눈앞에서 사기치려고 하면은 와, 눈 뜨고 코 베이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바로 이 비싼 돈 주고 먹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이 건강식품들이 바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음식들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와서 우리 물건을 훔치고 가면은 그거는 조심을 안 한
자기 책임도 있지만 도둑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가 자는 사이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눈 뜨고 코베가는 이 사기를 당하면은 기분도 찝찝하잖아요. 우리 보는 앞에서 우리가 멍청해서 우리가 순진해서 상대방이 너무 교묘해서 이 사기를 당하면은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교묘하게 상술로 마케팅으로 이런 놀이를 해서 이게 좋다 해서 다 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누가 하면은 그걸 안 하고는 못 빼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게 돈도 비싸고 우리 몸에는 더 안 좋고 이런 음식들이 너무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위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돈 먹정 비싼 돈 주고 사먹는 정크푸드 이거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커피 중에서도 아이스 커피는 우리 몸에 정말 최악이며 역류성 식도염에는 가장 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아이스 커피는 절대 안 마시는 게 좋겠죠. 약을 얼마나 먹어야 나을까요? 이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약을 얼마나 먹어야 그러면은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페낭어부는 수십 년간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못 먹었죠. 약을 주는데 항생제가 들어있는 약을 주고 그 항생제가 어느 순간부터 특정 중요한 부위에 수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약국에 가서 물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을 타먹을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어떤 항생제가 몸에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직접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라면은 그 약 중에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빼고 주든지 안 그러면은 이 약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나오면은 그 약은 앞으로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또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로서 이해가 되는데 아니 막연히 그 많은 약의 성분 종류 중에서 한번 먹어보고 몸에 탈이 나보면은 그거는 앞으로 안 먹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치료 예방에 대한 전혀 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몸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그걸 깨닫고 그러면은 수포가 생기는 약을 안 먹고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낫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약을 안 먹고 있는데 댓글을 보면은 약을 먹는다는 댓글이 많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약을 얼마나 먹어야 나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속에서 단백질의 분해 과정과 부패가 되면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의 영향으로 위점막이나 식도점막이 손상을 입어서 즉 상처가 나서 거기서 고통이 생기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잖아요. 그런데 약은 특히 독한 약일수록 위장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손상이 났는데 약을 먹는다. 물론 약이 위점막을 코팅을 해서 상처를 회복시키면 다행인데 그런 효과도 있지만 특히 강한 약일수록 독한 약일수록 위점막까지도 자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얼마나 먹어야 나을까요? 그러면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약을 먹는다는 전제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전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깨끗이 나으면은 약을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뭐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답글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역류성 식도염을 깨끗이 나을 수 있는 자연치료. 자연치료니까 돈이 안 들겠죠. 이 자연치료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원래 좋은 것은 아주 간단하고 돈이 안 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구독자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역류성 식도염을 단 하루 만에 자연 치료하는 그 비법은 단 하루 동안 금식을 하는 겁니다. 물 이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그 금식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깨끗하게 자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몸이 안 좋으면은, 몸에 탈이 나면은, 몸에 병이 생기면은 자연 금식을 시작하잖아요.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 질병이 나을 때까지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안 먹으면은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몸에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소화작용을 하는데 에너지가 쓰여지는데, 이 에너지를 그 질병에 치료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은 하루 정도 하면은 깨끗이 낫고요.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폐낭어부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무조건 금식을 합니다. 보통 하루 정도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요. 몸이 아플 때는, 어디가 안 좋을 때는 하루 금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특히 위점막과 식도점막에 손상이 있고, 그 손상이 음식물의 섭취로 더 심해지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위산을 계속 분비를 하니까 더 심해지고, 속에서 암모니아와 황화가스는 계속 올라오니까 더 심해지면서 이게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잖아요. 거기에 강한 약까지 먹으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작용의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약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금식을 하면은 식도와 위벽에 점액이 코팅이 되면서 상처 치유가 시작이 되고요. 위산의 분비가 거의 안 되니까 몸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고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특히 단백질을 안 먹으니까 단백질의 분해 과정과 부패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이 안 되니까 상처를 덧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하루 정도만 하면은 거의 깨끗이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틀, 3일 정도 해야 나을 수 있는 그런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 하고 한 며칠 또 쉬다가 또 한번 해보고 점점 기간을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물 이외에 먹지 않는 완전 단식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나 임산부는 이 방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이 아주 간단하고 돈이 안 드는 자연치료 방법, 하루에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오늘 속이 깨끗해지는,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 좋은 시작이 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힐링까지도 대해주는 폐낭어부였습니다.